안녕하세요. 교통평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끝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인해서 계속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있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 감사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철도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어제 이어서 오늘 설명드릴 노선은 바로 중앙선이 되겠습니다. 중앙선이라고 하면 뭐 이미 지하철 노선도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의 중앙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중앙선이라고 하면 뭐 용산에서 그냥 일반 전철을 타고 용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중앙선은 예전부터 있었던 노선입니다. 어, 그러니까 20세기 초, 네, 약간 좀 역사 시간처럼 되는데 1900년도 일제강점기 때 이미 경주역까지 연결됐던 이제 단선 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복선 전철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처럼 그렇게 환승도 하면서 기타 이제 지역까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큼 진행된 것이 이제 용문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경주역, 신경주역까지 이어질 텐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중앙선의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원주 제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제천까지 복선 전철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서울 시내에서 이제 용산에서 뭐 중앙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시다가 뭐 제천에 가셔야 할 일이 생긴다면은 이제 전철로 환승을 해서 제천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편리해지는데요. 마치 경강선처럼 이제 충청도의 이제 뭐 상골짜기까지도 전철을 타고 아주 손쉽게 교통환승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중앙선 복선화 시사업의 일환인 이제 원주제천 복선 전철이 사업 자체는 2011년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긴 했었습니다. 2011년 9월 28일에 기공식을 들어갔고요. 보시다시피 이미 이쪽 덕수 원주 복선 전철까지 이제 중앙선 연결이 되고 있고 남원주부터 제천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기존 노선이 있기는 있었는데 상당히 돌아가기도 하고 꼬불꼬불 산을 타고 치악산을 거쳐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제 제천 근처에 이제 그 단양군이 있는데 시멘트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시멘트 같은 뭐라고 할까요? 지하 자원을 이제 전국에 신속하게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단선 철도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간소화하고 운행 속도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 이 노선을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객의 기능도 있겠지만 화물의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구간 자체로만 본다면은 남원주역부터 시작을 해서 운학신호장, 봉양역, 제천주차장역, 제천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존 노선이 이제 산을 타고 가는 노선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이제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산 밑을 파고 들어가는 터널 구간이 상당히 많고 이제 산과 산을 이어주는 또 교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더 빨라진 복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 노선 중에서 가장 길게 14.2km로 나와 있네요. 백운터널이라고 해서 뭐 남원주역을 출발해서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터널 안으로 바로 진입을 해서 운학신호장까지 거의 터널 종점이 네, 이렇게 상당히 긴 네, 그런 노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노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불꼬불 산을 타고 뭐 한 바퀴 돌기도 하는 뭐 그런 모습의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노선은 좀 더 쭉쭉 뻗은 모습의 시간 효율을 높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경주까지 뭐 영천을 지나서 또 안동을 지나서 신경주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뭐 신경주역이라고 하면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해선과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동해 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또 환승을 하셔가지고 동해 이제 뭐 각지의 군 시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수도권 전철이 전국화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위키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시피 2011년 착공이 돼서 2018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중간 8개 역이라고 한다면은 뭐 원주역, 방곡역, 금교역, 치악역, 창교역, 신림역, 연교역, 구항역 등등등을 생략하고 신호장만 하나 둔 뒤에 봉양역까지 쫙 이어버리는 네, 아주, 네, 약간 좀 속어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적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막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원주에서 제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엔 이제 동해선을 타고 부산으로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포항, 아니면 뭐 울진, 동해, 강릉, 속초까지도 추후에는 연결이 되는 노선입니다. 그만큼 이제 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노선이고, 또 이제 추후에 여주 원주 간 복선 전철이 연결이 된다면은 경기 동남부에 살고 계시는 뭐 광주시, 뭐 성남시 아니면 이천시, 여주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 경상도로 넘어가실 때도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이제 원주 제천을 잇는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여러 전국의 각지를 모두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DC 인사이드의 반응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비교적 좀 인기는 대중에게는 좀 적게 알려진 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관련 글을 찾기도 힘들었었는데 네, 어떻게든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올해 6월 30일에 쓰여진 글이라서 약간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성징 드라마 방골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가 덕질 1년 차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 치악 신림 구간 산속으로 이설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다. 선영이 뭐 같은 것도 아니고 철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복선 부지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터널을 뚫어서 놓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라고 아마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약간 의미 있는 댓글을 보여드리자면 별기 FL님인가요? 그래서 이제 화물의 원활한 수송 때문에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확실히 서양이 뭐 같기는 해요. 워낙 꼬불꼬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거리, 중요한 도시를 잇는 거리에 비해서 워낙 들르는 역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라면 비효율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존 노선을 잘 남겨서 뭐 충분히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원주제천 복선전철이 완공된다고 해서 이 노선이 폐지된다는 보장은 아직은 확실하게 내려진 게 없으니까는 좀 더 그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있으시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네, 선영이 완전 토로코급인 거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네, 확실히 선영이 네, 예사롭지는 않은 그런 선영입니다. 어쨌거나 좀 잘 정리된 그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MBC에서 보도된 내용이고요. 네, 같이 YTN이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열차 운행이 일어나 물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의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제천과 단양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를 전국 곳곳으로 수송하는 물류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제천역. 그동안 선로가 단선이어서 물류 수송 시간이 늦고 처리 용량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제천과 원주를 잇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기존 노선을 폐지하고 원주에서 제천까지 새 노선을 만드는 이 사업에는 오는 2018년까지 1조 1,4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54km에 이르던 원주 제천 구간 거리가 41km로 단축되고 운행 속도도 시속 110km에서 시속 250km로 향상됩니다. 때문에 시속 250km까지 향상이 된다는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네, 이건 뭐 KTX와 버금가는 속도이죠. 300km/h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 250km/h면은 뭐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것도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운행 시간이 현재 2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으로 단축돼 수도권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1시간 20분이면은 사실상 뭐 정말 가까워지는 거죠. 출퇴근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과연 또 요금은 얼마로 책정이 될지 그것도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선로 용량도 편도 기준으로 하루 52에서 127회로 2배 이상 늘어나 시멘트 수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선화가 완공되면은 시멘트 수송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앞당겨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제천 지역이 산에 둘러싸여 있어 선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교량 15개와 터널 11개를 건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시공하여 국민에게 편리한 철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 원주간 전철 복선화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완공돼 관람객 수송은 물론 중부 내륙 지역의 관광 수요 증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저번에 원광선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2017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열린다고 하니까 또 원주 내에서 이제 강원도와 충청도 간에서 이제 또 유동인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개통된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경부선이 있죠. 그 서울에서 부산을 경상도를 뚫는 첫 번째 노선이 이제 경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중앙선, 방금 말씀드린 원주 제천 복선 전철의 이제 큰 그림이죠. 네, 중앙선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중부 내륙선으로 이제 광주 이천을 지나서 뭐 충주, 뭐 김천, 진주, 거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정말로 이제 많은 그 옵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뭐 경상도까지 가는데 반드시 경부선을 이용해야 했었던 지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루트가 생기고, 꼭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대구를 꼭 거쳐서 뭐 부산을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약간 좀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상당히 이제 그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면서 거점 도시들을 많이 키워주는 그런 국토교통부의 성장 전략 모습을 또 살짝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의 원주 제천 복선 전철 구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10개 경전철 내용들도 하나 둘씩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또 뭐 별내선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부산 1호선 연장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시간이 나는 대로 차근차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또 오늘 쉬는 날이라서 다행히도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버튼, 마음에 안 들었으면 싫어요 버튼 과감히 눌러주시고, 언제나 구독하기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